자, 교육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실 때 아마 인터넷에 제 이름 쳐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앞에 제 책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뭘 느꼈습니까? 한번. 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물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서 온 사람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부사관은 제가 이야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여기 부사관들 이외에 보니까 군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저기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군무원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군인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 돈 버는 노하우, 그리고 어디 가나 사이는 우리 군무원들은 여기 일과 마치면 또 거의 보면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히 사기 안 당하는 거와 재테크와 노후 설계와 이제 좀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중장년기를 맞이해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평생 직장 개념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을 가져야 했거든요. 우리 군인들은 연금,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군인 연금은 엄청나게 많이 느껴요. 저도 33년 6개월, 중간에 22개월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이 안 돼. 296만 원. 우리 동기들은 한 300 몇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느끼잖아요. 왜? 국민연금이나 사연금, 이거 보통 80에서 10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많은 부대, 저기 파주, 문산, 일산, 저기 화천, 춘천, 양구 이런 가다 보면 우리 동료들이 대부분 군대 생활 30 몇 년 마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 그 지역에 둘러싸래요. 연금으로. 근데 연금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인이 느낄 때는 우리 지금 65세 이상 일반인들이요. 한 달 의식주 생활이 200만 원이 안 돼요. 196만 원이 돼요. 그래서 300만 나오기 많잖아요. 근데 내가 35년 동안 정말로 국가에 의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밖에 나가서 300만 원 연금 받아보십시오. 와이프가 나한테 얼마 주겠습니까? 50만 원이요? 우리 친구가 40만 원 주다가 10만 원을 더 용돈 받으려고 부부싸움으로 이겼다고 나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야, 이제 내가 용돈 50만 원 받아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저도 제가 어떻게 젊다운 젊잖아요. 남들 보면 제가 55년생이에요. 올해 한갑. 그렇잖아요. 제가 75년대 입사했으니까 20살에 입대했어도 60 아니에요. 응? 사이라고 저 항상 40대 후반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얼굴 체크한 것은 이제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주임원사님하고 무역도 왔으니 골프를 한번 치고 가야겠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그 50대 후반 돼 버리면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실 세대, 자식 세대들이 결혼할 세대, 경조사비도 제대로 못 내요. 50만 원으로 산다 하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연금으로 산다는 아니라는 생각은요, 나중에 악순환입니다. 예? 군대를 그렇게 고생하게 했는데, 내가, 어차피 와이프도 한 250만 원 이상 가지고 의식주고 자식 득하고 먹고 자고 입고 세금 내고 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 간단해요. 지금 부의 상징이 소도시가 15억, 대도시가 20억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봅니까? 그 돈은 20억을 은행에 놔두고 한 달에 600만 원 이자 나와서 양 부부가 매달 300만 원씩 쓰고 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야. 그러면 우리 군인들 간다 300만 원 나와. 우리 군무원 나와. 연금 저기 나오죠. 연금 나오면은 연금 와이프 다 주고 내가 이 3억 가지고 재테크 해서 어떠한 300만 원 벌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시장 틈새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600이잖아요. 연금 와이프 주고 내가 2, 300 그러면 평생 직장 없어요. 평생 직업을 가진 거야. 내가 소유권 예를 들어서 내 원룸 하나 가진다는 중,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몇 개 가진다는 중, 그러면 내가 소유권 하면서 평생 직업 가지면서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쓰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또 제가 이따 2030, 3050도 말씀드릴 건데 50만 원 가지면 비참해요. 쓸 수가 없어요. 요즘에 나이 먹고 손주 며느리요? 할아버지한테 옵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주 며느리한테 용돈을 줘야 할아버지 오고 며느리가 자주 찾지요? 용돈 안 주면 안 와요. 그러면 아까 부의 상징이라고 했죠? 자, 양 부부 우리 살면서 연금 와이프 주고 내가 2, 3억 가지고 재테크 300 나온다? 부의 상징. 300만 원씩 쓴다는 것은요, 내가 외제차 살 수 있어요. 매주 골프장 갈 수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해외여행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나중에 손주 메리 놓으면 용돈까지 줘가면서 쓸 수 있는 돈. 한 달에 300 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경기 전망, 변화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강자에게는 기회가 약자에게는 위험이 되고 준비된 자에게는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인류는 더욱 발전하고 삼류는 쓰러지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더욱 뚜렷해지는 하나가 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만드는데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누구 장용유가 그렇죠. 공부하기가 쉬웠다고 그랬잖아요. 책자 나왔잖아요. 가도 막노동 다 해봤지만 결국 공부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그 서울대학교 수습 들어갔잖아요. 저는 부산 출신 사이 나오니까 이 돈이 굴러다닌다, 이죠. 저는 막말로 돈 버는 방법이 치고 쉬웠다는 거죠. 어떻게 7년 동안에, 2008년도에 내가 나왔으니까, 7년 동안에 어떻게 6개 계열사하고 수백 대를 벌겠습니까? 네? 그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는 넘어가고요. 우리 시장 경제 원리는 크게 따지면은 화폐, 주식,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화거래가 잘 되죠. 수출이 잘 되면 유화거래 부자네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 투자만 버려요. 요즘에 중국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있는 수요. 주식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식에 있는 전문인한테 몇 천만 원 맡겨가지고 용돈 벌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단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처럼 금리가 저금리 정책 쓰세요. 옛날에는 IMF 시대 때는 1억 놔도 금리가 20%예요. 한 달에 이자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 압구정동, 서초동 돈 많은 사람들은 돈 10억 내면 한 달에 2천만 원이야. 먹고 두고 더 가요. 힘들 때. 근데 우리 없는 서민층 보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가 공급받아가지고 220만 원, 30만 원 이자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지금처럼 저금리 정책. 은행에다가 1억 놔두면 몇 프로입니까, 지금? 2.2%? 그러면 연 200만 원, 220만 원 나는 엽도다 180만 원, 180만 원에서 근로소득, 그 부담 이자 18%? 1억 놔둬봤자 한 달에 15만 원, 16만 원도 안 나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4억, 5억만 가지고 있으면 노고속이 됐어요. 연금 플러스 4, 5억 가지면은 2, 300만 원 이자 됐어요. 지금은 5억을 집어넣으십시오. 1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그만 땅들은 결국 부동산, 화폐, 주식으로 통했을 때는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부동산이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저도 우리 군대 생활 얼마 많이 안 남아서 고생을 했어요. 전방에 있다가 후방사단, 마지막 우리 고향을 바라보면서 25년 동안 전방 근무하다가 35사단 전주. 딱 와서 그 의식계획 했던 것으로 뭔가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후방에는 좀 약간 그 밑에 그때 훈련부사관 1기, 2기 출신이세요. 제가 신교대 훈련부사관 중대 행정보관 했어요. 그거는 신교대가 간부 48명 중에 장교가 3명이에요. 나머지 다 부사가 45명이거든요. 훈련부사제도. 이것도 별로 안 들어. 너도 전방에다 후방 왔으니까 몇 개월만 지나면은 아무 네가 해봐라. 근데 내가 마치 이 3, 4개월 지나니까 신교대는 이제 저기잖아요. 신병대 훈련병 교육시키잖아요. 뭐 행정부가 주임원사가
아침 그 교관들, 조교들 불러서 몇 번 교육시키고, 그냥 담당교 청소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내 전방에서 근무했던 거 40%만 하려고 하고, 나머지 60%는 내 자아시절. 응?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하자. 우리 행정보관들, 우리 부사관들, 막말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3시간, 4시간만 열심히 근무하십시오. 응? 정말 우수 부사관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 자신은 발전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석대학교 야간 법원 경매를 들어가서 한참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가사 전부를 했을 때 관심 가져가지고 그래서 경공매를 제가 전공을 해서 여기 됐는데 이 부자와 빈자 생각하십시오. 사장님은 부자와 빈자, 미래지향적인 사람, 빈자는 과거에 얽매인 사람. 여기 과거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응? 미래, 부자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 자기가 10억, 20억 있으면 뭡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신과 타인과 조직과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할 수 없어도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마 유인문 본 사람들은 아마 참고가 됐을 거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부자가 되는 비결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 하나만. 부자는 추월선, 일반인은 주행선. 우리가 2차선 가면 4차선 갑니다. 그건 뭡니까? 1차선은 주행선, 2차선은 주행선, 1차선은 추월선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주행선을 원합니다. 이게 꿈입니다.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주행선, 아침 9시에 출근, 6시 퇴근, 토요일날 일과 쉬고, 이게 뭡니까? 공무원, 직장인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살지언정 부자를 못 산다. 뭐 국가공무원 되든 기업체 되든 우리 군인 되든 그렇잖아요. 예? 정말로 그 주행선에서 알뜰하게 하면 그래도 좀 알뜰하게 모으면 되는데 군대 생활 하면서 엉뚱한 길로 자꾸 빠진 거죠. 음란, 다른 술, 담배, 도박 엉뚱한 거 빠지다 보면 주행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생활 남는 사람이 제가 25산 강의 갔다 딱 그 25사 모였는데 주임원사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 강의를 하니까 지금까지 군 관사에서만 살다 보니까 집이 없어. 아파트도 없고. 그래서 재테크로 자기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파주나 의정부에 해야 되는데 저한테 재테크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어요. 36년 가까이 한 사람이 한 1년까지 물어봤더니 36년 했는 사람이 돈 6천만 원 모았더만요. 아무것도 없고 집도. 그럼 파주 있는 의정부에다가 전세돈을 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전세를 어떻게 하고 하락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행선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추월선이죠. 주행선은 시속 70km 가잖아요. 근데 추월선이 뭡니까? 내 맘대로 가잖아요. 80km, 90km, 100km.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자신만 있으면 추월선으로 가가지고 뭔가 재테크나 뭘 한번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라는 것이죠. 예? 내가 평범하게 그냥 급여 가지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3년 후에 집을 사겠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값이 2억짜리가 있어요. 아파트 32평 2억. 내 돈이 1억 있어. 야, 앞으로 2년, 3년 동안 알차게 모아서 2년 후에 1억 모아서 2년 후에 집을 사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지금 1억밖에 없는데 대출을 1억을 받아가지고 2억 주고 집을 사가지고 대출 2억 해봤자 이자 20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급여에서 20만 원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년이면 240만 원, 2년 해봤자 500만 원이야. 그럼 2년 후에 집값은 1억을 되잖아요. 부동산은 인플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비테크가 더 중요하다. 저는 비테크로 성공한 것이요. 국가돈, 은행돈 1억을 빌려서 내가
7%한 달에 500만 원 아니 50만 원 이자 주더라도 500만 원씩을 값어치 하는 게 비트코죠. 그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군대 생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자격증, 기 되면 자격증 따세요. 우리 군대 생활 20, 30년 가까이 한 사람들 좀 있으면 전혀 오겠죠. 우리 동기들, 선후배들 자격증이 하나 없어가지고 사회 나가다 보니까 나는 전역해서 절대 경비원, 빌딩 관리를 안 해. 웃기는 소리. 갈 것도 없어요. 못 가요. 그것도 경쟁이 심해요. 그건 하물며 내가 이업물 취급이나 소방관리사는 군대에서 2주만 교육받아도 소방관리사 자격증 줘요. 그러면 전기공사라든지 유선설비라든지 무슨 그런 자격증 하나만 가져도 아파트 경비원 안 가요. 아파트 가면 관리소장 밑에 연성반장, 설비반장 있어요. 응? 그러면 내가 연금 받은 거 와이프 다 주고 거기 180만 원, 2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경비원은 이틀 한 번씩 24시간 대기잖아요. 우리 군대 생활하면서 일찍 사는 근무 쓰면서 허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이틀 한 번씩 그것도 직장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좀 쉬운 거 가요. 학교 지킴이, 빌딩 관리가. 그런데 학교 지킴이면 뭡니까?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9시에 출근해서 4시에 와요. 그 70만 원 가지고 기름값, 술값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설비 받는 연성 받는 자면 9시 출근, 6시 퇴근, 토요일날 쉬고, 일요일날 쉬고, 국경일날 다 쉬고, 내 150에서 200만 원 받으면 내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자격증은 기회되면 따세요. 군대 자격증 쉽게 딸 수 있어요. 제가 통신병과 있지만 전기공사 자격증 따는 거, 앰프 하나, 둘, 세 개 놓고 스위치, 릴레이 스위치, 동작, 1단 치면 불 들어오고, 2단 올리면 꺼지고 불 들어오고, 내가 능력 없으면 옆에 사람 거 보고, 용접 보고, 옆에서 보고 온다니까요? 군인이 감독이잖아요. 다 끼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좀 많이 따세요. 제가 이제 이거 고급적 약간 고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관심 가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 인터넷,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을 뭘 활용합니까? 내가 어떤 영리 목적으로 뭐 대법원 사이트나 법원 사이트나 뭐 재경원이나 국토해양원 이런 거 들어가서 내 영리 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자기 개인 오락, 성인, 응? 그런 스포츠, 홈쇼핑, 체육, 오락, 게임방, 성인 이런 거에 있었지 과연 내 영리 목적 운영하시죠.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누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사줬다. 가등기 뭡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가등기 치고 엔터키 딱 눌러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가등기. 내가 임시 등기에서 본등기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인터넷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정말 잘 되어 있죠. 저도 누구보다는 IT에 대해서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요즘에 그냥 기업 좋잖아요. 갤럭시도 5. 지금 속도가 그래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고 검색창 많이 활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영리 목적으로 추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내 동네에 주변에 공인중개사들 분명히 있습니다. 두 사람 정도는 사귀세요. 가서 보세요. 집 사는 그쵸 하면서 물어보세요. 안 사면 되니까 정보와 첩보 어떤 겁니까? 얻으세요. 관심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최소한 한두 명은 아는 사람 물어봐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정보, 첩보를 얻으세요. 정보와 첩보가 뭔지 압니까? 첩보는 뭡니까? 미확인된 거. 남한테 이야기 들었던 거잖아요. 내 눈은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정보는 뭐냐? 내 눈을 직접 봤단 말이야. 확실한 정보. 그래서 중개업자를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투자 개발 지역 가면 유명한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 자기들 그 치고 빠지는 작전. 그게 그 사람들 뭡니까 이게? 응? 떴다방. 그거 믿지 마세요. 오히려 내 동네 있는 공인중개사를 믿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목표는 돈 버는 거야. 치고 빠지는 거. 예? 대부분 거의 어떻게 보면 사기성은 아니지만 예? 손해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자, 경매 물건 시주가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경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사한대로 책방, 서점에 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남자들은 우리 아까 주식, 부동산, 화폐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나라 조그만 땅에서 결국적으로 우리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결국 땅 따먹는 거거든요. 신라국으로 백제 그 전에 다 보세요. 땅 따먹기 싸우는 것이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섬유화학 죽습니다. 중공업 거의 다 죽습니다. 결과 돌아오는 것은 흙으로 다시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 회사 계열사거든요. 밑에 있는 사진들이. 예? 약간 이런 거 설명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설정해서. 자, 내가 전세자금 있어.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노후세계 벌 거 없어. 아파트를 팔아서 원룸 사서 원룸 3층에 내 주인 세대오고 2, 3층을 세내가지고 재테크하는 방법. 원룸 그 방법. 그 다음에 뭐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이 짜투리 땅. 이것도 우리가 이 짜투리 땅이다 보니까 재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그냥 고단 지금은 이제 2050. 자, 20대부터 노후 설계 준비하면은 어렵습니다. 우리 20대 우리 하사 중사들도 많고 많은데 우리가 50대 이후에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게 한다는 뜻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또 후손에게 물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예전에 지금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예전에 60, 70세 정도 뭐 돌아가시면은 그냥 우리 아버지 농가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한갑잡지 치솟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도 인간의 수명이 90세, 100세까지인데 우리 밑에 자식 세대, 우리 하사 중사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줄기세포가 완성되면은 123세까지 끝납니다. 대충 60, 70세 먹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연금 받고 좀 살다가 이제는 80을 먹어도 건강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보다 노후 설계 잘못해가지고 황혼 이혼, 황혼 자살로 이어지는 확률이 20%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50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생기를. 예? 자, 아까 여기 있죠? 재테크도 중요한 비트기 중에 하나. 자, 집을 장만하려면은 분명히 은행 대출을 최대한 도록 활용하십시오. 내가 알뜰하게, 특히 우리 군인들은 대부분 95% 이상이 내가 공급을 내가 씁니까? 다 와이프들이 다 써요. 그 와이프들은 너무나 군인 가족 틀에만 베끼다 보니까 멀리 못 봐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재테크도 하는데 노후 설계를 몰라요. 항상 내 주변에는 분명히 재테크 전문가 한 명을 주든지 부자를 곁에 한 명 줘야 되거든요. 부자도 아닌 사람이 대학교 교수가 앉아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쪽을 알려줍니다.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런 쪽을 알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죠. 이런 쪽만 배웠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도 마찬가지죠. 입찰해서 뭐 해가지고 준비 절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경매 받았어. 1억짜리를 내가 70% 써 7천만 낙찰 받았어. 낙찰 받아가지고 내 집 됐어요. 법원 잔금 납부했어요. 내 집인 게 들어가니까요.
그건 소유권, 점유권이야. 소유권은 내 앞에 뒀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그 사람한테 내 집이니까 가세요. 명도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내 주변에 돈 버는 방법, 부자 이렇게 하면 주든지 재테크 전문가를 줘가지고 조언을 받아. 그래도 동네 공인중개사도 한 사람하고 알아야 돼. 관심 안 가지고 나는 급여가 좋다. 이대로 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면 돼요. 그래서 빚을 갚는 것은 절대 부자가 없다. 저는 대출이 100억대가 넘어요. 직원이 100명. 급여가 얼마 되겠습니까? 내가 지출되는 것은 1억은 넘더라도 3억을 벌으면 되잖아요. 응?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사꾼은 내 돈을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건비를 벌어들이는 것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절대로 부자로 살 수는 없다. 사업가는 방금 이런 비테크, 재테크 하면서도 은행돈 활용해서 내 어떤 노하우, 마케팅 전략에서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20억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사업가 기질을 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평생 군대 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부채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창출했다. 빚이 많다고 절대 놓아지 마십시오. 저는 군대 생활하면 우리 군대 퇴직금 담보대출 5천만 원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아파트가 1200세대예요. 말이겠지. 우리 여기 이작사 집 갈 때 모든 간부들 하나씩 줘도 남을 정도로 1200세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를 운영하려니까 직원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200세대 전부 내 거냐? 이거 아니지만, 삼성, 그럼 이건이잖아요. 이건이 지분 5% 안 가졌어요. 저는 50%를 가지고 있어요. 1000세대면 500세대 내 거야. 나머지는 우리 해변이들, 그 공직자들, 학교 선생, 군인들, 기타 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 3억 가지고 아파트 10개, 20개씩 만들어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현직 있는 사람, 이야기한테 보내. 우리 부산학교 주임원사, 박강원. 얘가 앞서가는 애들이에요. 내가 가를 좀, 좋다. 너 어떻게 했냐? 아파트 12개를 만들어줬어요. 돈 2억도 안 들었어요. 그럼 한 달에 25만원씩 나와요. 월세가. 보증금 300에 25만원. 그것을 한 세대당 4천만원인데, 내가 1,500만원 깎아서 2,500에 한 세대를 줬어요. 2,500, 10세대면 2억 5천이잖아요. 은행 대출 1,200만원씩 대출 받아. 돈 1억밖에 안 들어요. 또 나중에 보증금 받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후 설계를 준비해 준 것이죠. 분명히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 주택이라든지 주택을 활용해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나 다중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짧게 사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전부 다 똑같잖아요. 이런. 그래서 그렇게 아파트나 주택이나 가지면은 연금 와이프 거기서 한 달에 300 나오고 내가 그 정도씩 하고 노후수익 끝났잖아요. 그렇게 우리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비테크, 아까 부채 3억짜리 1억 5천 대출 받고 내 돈 1억 5천에서 보증금 300만 원을 다 받아요. 3천만 원. 실제 내 돈 1억 2천 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요. 생각해. 그러면 내가 4년 동안 월세를 받으면요, 내 원금 1억 몇 천만 다 뽑아요. 그러면 아파트는 몇입니까? 시야 30년에 40년 가요. 내 나이 60이요. 30년 동안 임대사 오면은 내 나이 90. 자식한테 물려주고 증여 상속하고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수익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한 방법들. 그래서 부채를 너무나 들여지 말라. 재테크도 비테크도 내 자산이다. 활용을 해라. 그렇지만 무조건 비테크 나오니까 빚 잔뜩 얻어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미래 지향적으로 투자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대출 기회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에 의해서만 빚을 내라는 거죠. 요즘에 주식 잘 된다고 그 예전에 우리 11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주식 투자가 군인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침에 오면
일과 오자마자 그냥 신문도 다른 거 안 봐. 그 주식 지금 끝나만 보고 오늘 얼마 올랐네. 예? 결국 그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행은 바라지 마세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가세요. 행운? 거기 복권 사는 사람들 많죠? 복권 만약에 20억 됐다고 칩시다. 지금 복권 된 사람 치고 80%가 복권 되기 전보다 비참하게 산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돈은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관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참 어렵게 살다가 복권 20억 당첨됐어. 이것저것 빼가지고 15억 됐어. 이게 자기 처갓집 한 1억 주고 자기 뭐 누구 주고 형제 좀 도와주고 그래도 한 10몇억 남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들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이제 사이가 핍해졌잖아요. 뭐 안마, 스포츠, 뭐 자기 몸 그동안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사업 오면 사업 다 실패해.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밖에 나가니까 뭐 그냥 스포츠 마사지, 뭐 피부, 뭐 관리. 그러니까 가정 파탄, 싸워, 이혼. 우리 인터넷에서 보세요. 그 복권 돼가지고 로또 복권 돼가지고 80%가 된 것밖에 못해 산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돈은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잘 명심하시고요. 자, 3050. 자, 이제 3050은 뭡니까? 자식들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커갑니다.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세요. 여기 있죠? 자식한테 올인하지 마라. 줄줄 새는 돈도 찾아내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시가십시오. 내가 60세 정년퇴직하면 90세, 3분의 1은 내가 그동안 60세 동안 벌어놓던 걸로 살아야 돼요. 자식한테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돈은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식한테 물론 올인하기 좋습니다. 정말로 뭐 국영, 수, 체육, 과학, 좋은 거 다 가르칩니다. 자식한테 급여 없이. 그 자식이 훌륭한 사람, 과학자가 됐고 무슨 연구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 자식이 우리 부모를 먹여 살립니까? 부모를 모시고 삽니까? 예? 정말로 훌륭한 자식은 국가의 자식 된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말수 핀 자식이 내 자식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식한테 정말로 물론 부모 입장에서 정말 해주겠죠. 너무나 올인해가지고 내 노후성에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도 올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면은 중년되고 퇴직할 때 되니까 그러다 자식이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200만, 300만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돈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5억 있다고 칩시다. 두 자식한테 통장만 보여주십시오. 이거 너희 죽으면 너와 둘이 준다. 그러면 자식들이 움직입니다. 며느리가 움직입니다. 예? 자식이 사업한다고 돈을 돌라고 해보십시오. 6개월. 기지같이 6개월이에요. 우리 부모님 찍으라고. 내가 사업해서 돈 벌어가지고 제가 부모님 더 많은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업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사업한 사람 치고 70%가 손실 봐요. 20%가 현상 유지. 버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네? 우리 사업한 사람 친구들, 응? 제가 만약에 5억 있어야 돼. 돈은 2억밖에 없어. 대출 2억 받아. 어디서 돈을 꼬을 수가 없어. 1억만 있으면 돈 벌 것 같은데. 그냥 친구한테 벌려. 집안 식구한테 벌려. 응? 아니면 사채자한테 벌려. 사업하면 좋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90%가 사업이 실패한다는 거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친구한테 돈 빌는 거 친구 우리 상해. 부모님 우리 상해. 그래서 사업 파트너는요, 친구, 부모, 형제가 아니라 내 사업 파트너는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내 고객이고 내가 마케팅해서 해야 돼요. 친구, 배신이에요. 네? 여기 인생의 복병에 제가 정말로 명예를 잃었습니다. 부사관으로서 그래도 34년 동안
아무 사고 사례 없이 전역을 해야 그 보국훈장 강북장 훈장 주잖아요. 사고 사례 있으면 훈장도 안 줘요. 그렇지, 국가유공자가 됐죠. 그 연금 수혜자가 됐죠. 나름대로 부사관이 성공하니까 이제 예비역 역전 그 포스타 스시스타 참모총리 했던 분 역으로 전화 와요. 제가 평범히 살면 그분들이 저를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100%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작년에 송사에 휘말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현재 여기 박찬주 사령관님이 친분단장 할 때 그때 부산 워크샵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몸이 아파서 병원 가니까 완전히 확 나가. 암 진단을 받은 거죠. 5년밖에 못 산대요. 그것도 다발성 골수종. 인터넷에 딱 쳐보세요. 쳐보니까 치고 오래 산 사람 60개월. 그래서 후회 없이 받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삼성 서울병원에 작년 4월 달에 가가지고 내가 갔을 때 바로 맨 꼭대기 위에 이건희 삼성 이건희 같이 수술 받았는데 4월 달부터 10월 달 7개월 동안 암과 전쟁. 이게 남들은 암과의 동행인데 나는 암과의 전쟁이죠.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느꼈던 것이 제가 두 가지입니다. 군인 정신. 그걸 살았다는 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살려줬다. 너는 아직도 육적으로 남아서 사회의 봉사활동을 기회를 저한테 많이 준 것이요. 거기서 흑암과 영적인 세계를 느꼈어요. 뭐 어디 가면은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예? 또 뭐죠? 정치, 종교, 지역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든 세상 천지 창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밑에. 흑암이 뭡니까? 하나님이 닿지 않는 어둠의 세계. 마귀, 사탄, 귀신이 우울거리고 저승사가 풀려. 그 힘든 과정, 암 수술해가지고 항암주사 맞고 힘든. 제가 이 이야기한 거냐면 여기 분명히 부모, 형제,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암과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주변에 암이 발생되고 어땠을 때요, 지방병원 가지 마세요.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큰 병원. 가격도 똑같아요. 네? 거기 서울 삼성병원, 안병동센터 정말 우수한 인재들 많잖아요. 고위층이 다 오겠죠. 오로지 인터넷상으로만 예약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교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금액도 안 비싸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뭐냐, 결과적으로 내가 좋은데, 근데 돈이 있으니까 사더라는 거죠.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 항암주사, 항암약을 주는데 19,000원씩. 그럼 10번, 20번, 30번 맞아요. 근데 요즘에 신약들이 계속 됐어요. 근데 신약이 워낙 비싸고 고단가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 한 번 맞는데 800만 원, 12번 맞아야 되는데. 내가 오니까 특실 잡아놓고, 그 좋은 약 받고, 근데 무기실에 들어가는데 16명. 그 수백 명 중에 16명만 들어가요, 무기실에. 빽빽 있죠. 바로 우리가 이건희, 바로 밑에. 거기서 16명 중에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가고 제일 빨리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거기서 사전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와서 했던 뭐냐면 이 건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느꼈냐면은, 야, 내가 그렇게 돈 재산도 많고 많은데 보험이 뽑혔냐, 노후석에 다 끝났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딱 그 당하니까 보험 내 열몇 개 있는 거 다 해줬어요. 필요 없다. 근데 이게 딱 당하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두세 가지는 무조건 드세요. 보장성 보험, 암보험 드세요. 제가 암 발생되고 지금 보험 들라니까 안 돼요. 못 들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걸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두세 개는 꼭 드세요. 우리가 노후 설계할 때 나중에 했을 때는요, 이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우리가 차량 타고 다니면 차량 보험 드세요. 안 들어가도 사고 나보세요. 집안 다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은 필수로.
야, 중장님이 맞아요. 재테크. 이거 때 보면은, 부동산 경매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시사한도 책, 그 서점에 가서 부동산 경매 기초적인 게 있어요. 가지면은 이 돈의 융통이 보입니다. 그래 놓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 다음 우리 대법원 사이트, 법원 사이트 관심 가져보면 우리 동네부터 한번, 우리 동네 딱 치면 우리 동네에, 우리 옆집이 경매 나왔네. 저희 경매 다 알아요. 그 내가 그냥 권리 분석, 물권 분석. 권리 분석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내 권리를 분석하는 거야. 물권 분석 뭡니까? 우리 그 아파트, 우리 동네 저 끝에 그 현지에 가서, 물권 분석하는 거야. 그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시세 얼마입니까? 어떻습니까? 다 현지도 하는 거야. 물권 분석. 그러니까 수지 분석. 저걸 내가 1억짜리인데 한 7천만 원 낙찰 받고 명도하고 흙끓여서 곧바로 팔으면은, 매매하면은 2천만 원 버려. 이게 수지 분석이거든요. 그거 분석 다 가능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젊은이들 엄청나게 스마트폰이나 이거를 다른 어떠한 오락인을 하지 말고 영리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제가 우리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전국대학교 A씨과장이나 원광대학교 치구과장 보면 그 주식 전문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내 돈 5천만 받겠어. 네가 알아서 재테크해라. 그건 자기들 전문에 한 달에 300, 400씩 벌어요. 내가 하기는 힘들어도 전문의한테 한번 해서 경험을 쌓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 그래서 주식도 재테크 일하면 됩니다. 예. 안 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권을 사세요. 지금 은행에다 1억을 놔두면 뭡니까? 2%, 3%도 안 되잖아요. 지금 국가 채권 사면은 치아 5%, 6%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다 주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채권은 얼마 살 수 있어요. 사고 2년, 3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도 활용해보는 것이고요. 제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좀 관심을 가져라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기가 좀 사실 좀 힘들어요. 주택관리사는 준공무원이야. 우리 주임원사님께서 만약 전역에서 나이 70세까지 공인중개사 하셨어요. 공인중개사는 준공무원이잖아요. 아파트 한 단지를 담당해서 밑에 직원 관리하고 주택관리사 통제받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큰 대단위는 되고 조그만 단위는 250, 300. 그러면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 가계수장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연금 300 와이프 주고 내가 300 노후수기 끝났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만약 장치했다면요, 이건 내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임대인들한테 거짓을 해야 돼. 여기서는 좋다고, 여기서는 빨리 팔으라고 그러고. 그래 양쪽에 수수료 나오잖아요. 공인중개사 믿지 마세요. 그래서 동네 공인중개사 믿을 사람한테 알아야지, 어디 지역에 가서 공인중개사들은요,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자기는 수수료를 양쪽에 벌여야 하기 때문에 땅 투자, 여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거 돈 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해요. 빨리 파세요. 아니, 이걸 이렇게 양쪽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내 마케팅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주택관리사 같은 거는 준공무원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군에 있으면서 관심을 가지세요. 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우리 많은 우리 주임원사급 해가지고 그들은 아파트 설비 연상반장만 가도 좋아요. 이야기했잖아요. 치사도 자격증 한두 개는 따라. 결과적으로 우리 전역에서 하다 보면 갈 곳도 없어요. 가는 곳이 아파트 경비밖에 없어요. 빌딩 관리가, 학교 지킴이, 이런 거, 아니면 조경, 산림청, 이것들. 그래서 치사도 이런, 전기용사나 소방이 이런 자격 따면은 그래도, 급여도 많고,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 관심, 임대사업 관심을 가지고요. 평생 직장은 없다? 평생 지고 가져라. 그런 것이고요. 과연 얼마를 벌여야 되거든요.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자, 이 방법입니다. 자, 서울 같은 데는, 서울 강남에 내가 집이 한 대 있어요. 나이 50, 60 후반 됐어.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 15억씩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여기 주택인 거,
주택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씩겠다. 담보로. 자식 물려줄 거 아니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내가 담보로 하면 1년 해봤자 얼마입니까? 3,600만 원. 10년 해봤자 3억 6천. 내가 20년이면 7억이야. 20년 동안 연금, 주택을 담보해가지고 연금식으로 하다가 20년 후에 내가 돌아가셨다. 자식한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억에다 7억 6천 빼고 얼마 남잖아요. 자식한테 이러한 제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벌으면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삼진연금. 자, 우리는 군인연금이 있어요. 300만 원 나와요. 그럼 와이프는 뭡니까? 국민연금 어떻게 받는 거죠? 지금 국민연금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취해 한 80에서 100만 원, 120만 원. 그럼 합치면 400만 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연금 별도로 드는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급여 나왔을 때 이걸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돼요. 발생된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 200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재테크로, 뭐 상가라도 한다는 거, 안 그러면 뭐 원룸을 뭐 한다는 거, 그 관심을. 주택, 요즘에 전원주택 있죠? 주택 사가지고, 주택은 용도 변경, 설계 변경이 간단해요. 그럼 주택을 허물한 걸 사가지고, 거기다 방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임대사로 다가구 주택도 만들 수 있고, 다중주택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돈도 얼마 들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수익성 올려서 쓰는 방법.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군인연금이 있지만, 와이프한테는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들게끔 해서 65세 이상 되면 수입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적어서 평생 50대 후반이면 나와요. CEO도 회사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 군인은 그래도 몸복 일하면은 자르진 않아요. 차이라는 것은요, 그보다 더 좋은 자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일한다는 것이죠. 구조조정이 뭡니까? 예? 내가 회사에다가 얼마나 기했는데 나를 잘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얘기할까요? 동네 축구. 자, 동네 축구. 22명을 이제 모여야 되니까 없어. 그게 아주머니, 아저씨, 어린이들 다 모아 22명 모아서 운동하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옆 동네에서, 야, 500만 내기, 야, 축구하자. 그럼 우리 22명에서 11명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김씨. 아주머니, 빠져. 김씨, 빠져. 그러니까. 아쉬울 때 나를 부르고 축구시키는 거 자기 뺀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야, 인마, 너는 운동 업사이드 모르는 놈이 너 빠져. 너 돈 따면 내가 5만 원 줄게. 이게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우리나라 한 10년 전에 엄청나게 파장이 났잖아요. 구조조정 하니까 내가 회사에 기회를 얼마 했는데 지금 나를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옆 동네가 아니라 이제 군과 군대에 하니까 이제 그 수백 명 중에 좋은 사람 뽑잖아요. 뽑으니까 한 번 구조조정 했으니까 알아. 내가 스스로 잘한다 못하는 거 알아. 알아서 내가 빠질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구조조정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 해도 그러다 보니까 노사. 이제 그게 계속 이렇잖아요. 응? 우리 군인은 그런 구조조정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징지 않고, 운전 않고, 근무가 묵묵하면은 군대 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자와 재테크 전문가 한 명씩을 두고요. 노후 설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좀 악순이 납니다. 예? 아까 재테크 수단으로서 임대업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평범한 사람,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또 쉽게 할 수 있고. 왜? 주식은 사서 회사가 망하면은 종이 축제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내가 투자되면은 원금을 보존된다는 거죠.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군인들 소신, 불안, 공포, 투자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가면은 손해는 안 본다는 거죠. 아까 이게 시스템이죠. 정말로 건강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보험, 보장성 보험은 필수로 한 2개는 정도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경매 임무는 이야기는 복잡합니다. 정말로 경매는 메리트 있습니다. 제가 한창 경매를 인해가지고 적을 때는 제 뒤에 따라온 사람과 같이 할 정도로 그때 10년 전, 7, 8년 전만 해도 경매가 좀 허술했어요. 이렇게. IMF 이후부터 허술했어요. 1억짜리 감정가가 1억인데 한 70% 낙찰받았어요. 7천만 원. 근데 감정가가 1억이지 시가는 1억 1천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분명히 가지면 그 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용어가 어렵고 법률 용어라는 것이 어렵고요. 입찰, 낙찰, 뭐 법정,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생소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군사 용어도 일반인들 들을 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보인다는 생각할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금방 습득할 수가 있어요. 내 영리 목적이잖아요. 이대로 살 겁니까? 급여 가지고 살 겁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도 안 해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 경매라는 것은 이 건달들, 깡패들이 와가지고 다수결로 손들었어요, 이렇게. 못 들기고 지가 손들어. 지금 아니면 우리가 투표할 때 비밀 투표는 식으로 경매도 입찰 투표를 하거든요. 그 10명 지원을 누가 많이 쓴 사람이 되는 거죠. 전략을 잘 세우면 얼마나 또 관심. 처음 제가 이야기하니까 경매 용어가 좀 약간 투박해서 그렇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나 이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온다, 이거는. 여자들이. 명도 하기가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인도 명령이 아주 지금 명도 소송은 곧바로 법원서 아래 다 명도 다 줘요.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응? 옛날에는 이렇게 경매 브로커들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했으나 했는데 지금은 이 셀러리맨, 주부, 일반 투자자들이 법원 가보세요. 다 여자들도 많이 와요. 응? 나는 쇼핑보다 경매가 좋다 해요. 돈 벌는 사람도 있고 전에. 이것들이요. 자, 경매 성공 기법에 보면은, 자, 내가 전세금 있다. 전세금 들어갈 것 같으면 전세금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세요. 이런 데는 아마 대구 같은 데는 전세 한 2억 좀 가겠죠. 저 아파트 30몇 평 때는. 그럼 아예 전세 들어갈 돈으로, 집 살 돈으로 다가구 주택 사가지고 아까 주인세 되면서 재테크 용식으로 해서 임대사업 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개발 지역을 타다 투자하면 실패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거나 시, 지방자치도 운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주거 용지를 상업 용지 바꾸면은, 이게 용어가지만, 나대지, 맹지. 맹지가 뭡니까, 맹지?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이나 야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맹지는 도로가 없고 야산이 없기 때문에 싸요. 그 옆에 밭은 50만원 가는데 그 맹지라고 해가지고 4만원, 5만원 가요. 그거 사세요, 맹지를. 맹지를 사가지고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요. 20m만 도로만 내주자. 내가 이거 개발해서 너 2배수 주겠다. 도로만 내가지고 그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원주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 1000평 5만원 5천만원밖에 안 가요. 근데 아까 맹지를 용도 변경해서 이게 부동산 투자 계획 잘라서 하다 보면 5천만원짜리가 6억 7억 가요. 왜? 5만원짜리가 그 밑에 땅은 30만원 40만원이잖아요. 20배 5천 투자해서 20배 10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관심 못 갖죠. 그냥 전투력 하고 그렇지만 군대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내 노후 설계 준비하고 재테크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좀 약간 용어가 좀 여기서 내가 이야기해도 긴가 민가 이렇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요. 개발지역, 나대지나 투자 용도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자, 경매 수천만 원 경매 주십니다. 재테크 해보십시오. 자, 우리 법원 사이트, 경매 사이트 가보십시오. 내가 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2억짜리 낙찰받을 수 있어요.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내 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2억짜리를 1억 8천에 낙찰받았다고 쳐요. 1억 8천 낙찰받았어. 돈 5천 있어요. 70%까지 그 경락장을 대출해주냐. 1억 8천짜리 70%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 대출해주잖아요. 예? 그럼 내 돈 5천만 원 가지고 잔금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되팔아. 2억이나 2억 1천만 원. 다시 팔아서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해서, 그러면, 그 전세를 내든지, 전세를 왜, 그거 하나 팔으면 양도소득세가 50% 오래요. 1년 이내는 50%, 2년 이내는 40%,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누진율, 6에서 36%. 그러면 내가 그 5천만 원 가지고 2억짜리 경 받아가지고 1억 2천만 원 내가 융자 받고 1억 3천만 원 융자 받고 내가 5천만 원 투자 집을 마련했어. 전세 1억 5천에 내놨어. 내 돈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은행 대출 싸네. 그 은행 대출 해봤자 한 달에 2, 30만 원이야. 그 2년 동안 가지고 없어요. 2년 후에 가면 그 2억짜리가 치아 2, 3천만 오른다는 거죠. 그게 재테크 방법이거든요. 예? 그냥 아예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는 급여를 사겠다. 그냥 소박하게 사니까 그런 거죠. 사회 나가면 얼마든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꼭 뭐 집을 사는데 뭐 돈이 있어야 하느냐,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종잣돈이 부족하면 비테크 중에다. 그렇죠? 비테크로 활용해보죠. 특히 우리는 급여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어떤 친구, 그, 모모 준이 수송관인데, 저한테 충성을 다해요. 근데, 아파트를 10개를 제가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10개, 3천만 원씩, 10개 해줬는데, 1억 5천, 1,500만 원씩 대출 받으니까 1억 5천이면 되잖아요. 돈은 7천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무리하게 10개를 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냐니까. 7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 10개 만들었어요. 7천만 원 없으니까, 야, 결국 안 돼가지고, 너만 그러면 안 돼. 야, 얘 티지권 담보대출 너 5천 나오잖아. 빨리 받아. 받았어요. 그래서 10개 만들어가지고 전세 3천 2개 딱 빼니까, 받아가지고 전세 돈, 담보대출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를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세자가 빼고, 지금 되니까, 여기 아파트 30kg 만들었어요. 좀 만들어서. 그러면 끄떡없고 제대한다는 거예요. 어? 아이도 근데 내가 7, 8년 남았는데 제대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 구식 있잖아요. 아파트 30개, 30만 원씩 900만 원이야. 이자 돈 250도 한 달에 700이 나와요. 6, 700이 나와. 자기 준이니까 연금 한 300 넘게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지휘관이 뭐라고 하다 보면은 야, 나한테 보는 거야. 씨발 제대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도 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응? 그렇게 생각하지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자신이 가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전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인생은 더불어가는 세상입니다.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4년간 마치고 전역 쉬울 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군인들은 그 같은 우리 부사관들은 장교 틀려요. 장교는 일반 출신, 또 각종의 3사, 학사, 우리 육사 있어가지고 그 약간 어떻게 해요. 자기 선배 아니면은 좋고 우리 부사관은 외길이거든요. 어디 부대 갔으라도 한마디 보면 5배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 그가 좋은 점이 그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 뭐냐? 군대 생활하면서 선후배들끼리 싸우는 거야. 후배가 진급 뭔데 하려고 그 진급이 뭔데? 예? 우리 부사관 장교들은 1차, 2차, 3차 진급 아니고 끝나잖아요. 나가잖아요. 우리 부사관은 특별하게 하자 없으면 단지 1년 누가 늦게 다냐 못 다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제가 딱 듣다 보니까 인생은 더 올라가는데 너무나 그런 것에 민감했구나.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정말로 지휘받는데 저 똑똑해. 인정은 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한 발, 두 발 앞서가니까 우리 동료, 주변에 있는 주인만 행무관들이 시기고 갈등하고, 응? 이런 것들. 내가 너무나 앞서갔구나. 조금만 앞서가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틀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중대,
너 중대, 내 중대, 너 부대, 내 부대가 아니라 우리 부대, 우리 사단, 이렇게 우리라는 복합적으로 가지고 서로 공존, 공생 같은 그런 것이고, 아까 이가들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정말로 자기들 노력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아까 돈을 어떻게 버냐 주느냐, 어떻게 관리다. 복권 사지 마세요. 뭐 남들은 복권 사가지고 국가에 뭐 세금 내고 봉사한다 하는데, 복권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아십니까? 700만 분의 1. 나한테 돌아오는 확률이 200년 만에 한 번.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20개를 가져가가지고 3층 옥상에서 20개를 떨어뜨려가지고 똑같이 세종대왕을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매주 당첨자가 나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잘 삽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현재는 쓰였은 법이다. 현재가 과거로 흘러가면 아름다운 한 페이지 추억으로 간직하자. 그러나 미래는 희망차야 하는. 지금 우리 이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병사들, 용사들. 병사들은 의무 복무입니다. 우리 간부는 뭡니까? 직업군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왔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군복 입었다는 자체가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직업군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현재가 과거로 흘러가면 아름다운 한 페이지 추억으로 우리 남자들 세계는 뭐 50, 60 먹더라도 밖에 나가 소주 한 잔 먹다 보면 군대 얘기 안 나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 미래는 희망치 않은 일. 내가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대다가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중사, 상사 다르고 평생 공부를 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그 정해진 있고 주임원들 얘기했는데 이 개미와 배짱이 젊어서는 국영수 늙어서 했지만 이게 바뀌잖아요. 개미가 뭡니까? 우리 이수구와 개미 배짱이. 개미는 정말로 일 열심히 하잖아요. 겨울철 거기에서 자기 둘 다 자기 열심히 일해요. 그 배짱이 뭡니까? 개미가 일하면 옆에서 노래 부르고 창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20세기까지 가능했어. 21세기는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이 개미처럼 정말로 열심히 국영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회사 좋은 데 가고 직장 좋잖아요. 그게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좋은 연구원 되고 뭐 국가공무원 되고 회사 좋은데 삼성에 가더라도 평범하게 보통 사람은 삼천년 부자를 절대 못 살아요. 국가 공무원 되면 절대로 평범하게 보통 사람 사기값만 주지 뭐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자 맨날 먹고 놀았던 거 뭐 예체능이 먹고 놀고 죽인 거잖아요. 예체능 여기 배짱이가 뭡니까? 참 그 창하는 사람 노래하는 시인들 뭐 국악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컨텐츠 저작권 가수 노래하면 잘못 잘하고 작곡하면 잘하고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에 20억 불 곱하기 8억 160억 싸이 통장에 딱 들어가고 있잖아요. 또 젠틀맨 10억 불 전세가 역전됐다는 거죠. 이게 가치가 21세기는 그 천대받던 배짱이가 21세기는 이제는 뭐 하나 홈쇼핑 하나만 제대로 보시죠. 그냥 막 돈 수들잖아요. 뭐 하나 프로그램 개발 한번 해보시죠. 요즘에 여기 뭐 스크린 골프존 내가 골프존 10대 하다가 했는데 골프존만 돈 벌게 되죠. 골프존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나 바뀌어요. 옛날에 리얼 있다가 비전 바꾸는데 프로그램 하나 바꾸는데 한 대 바꾸는데 얼마입니까? 새로 비전을 하게 6천만 원. 옛날 쓰던 것을 바꾸려니까 3천만 원 들어요. 내가 10대였는데 3억. 내가 3억 주고 바꿔가지고 돈 벌겠다고 3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 3억 못 벌어요. 골프존만 그런 프로그램 하나 짜면은 그건 스크린에 대해서는 20기가 넘어요. 이게 중소업체들이. 이 골프존이 삼성이라면 남은 중소기업이에요. 골프존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 프로그램. 이 하나 버리면요. 그냥 앉아서 평생 먹고 살잖아요. 네, 이제 매진말로 가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하지 않는 목표는 한낱 헛뒷꿈에 불과하다.
꿈을 추구할 용기와 노력만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력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뭐냐면 여기 우리 주임원사님들, 행정보호관님들, 밑에 부사관들, 하사전사들 관리 잘하세요. 독신가무 숙소나 영예거지 하거나 결혼 않고 독신자들 자기들은 자기 집안이 알아요. 아, 나는 정말 군대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해가지고 4년에 10개 돌파했다. 그렇게 기획하는데 영내에 있다가 영예나 독신가무 숙소 가면은 우에 중사 상사들 잘못 만나가지고 유흥가에 빠지고 고참에 가라앉아 나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표는 80% 저축 20% 써야 되는데 우리 젊은 20대이기 때문에 식욕, 성욕 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이지만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생활을 하면서 그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흥청망청하다 빠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 행정보호관 주임원사들이 이때 우리 후배 부사관들을 잘 관리해주고 그 관심 가져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그때 구타 가혹행위 안하기 행동운동이 574일째. 이게 그 이작사 사는 거에 있던 그 권영기 회원이고요. 그때 기업 당시에 그 김종환 합창의장 이분하고 18년 만에 서울 서초동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육군사관학교 동문회 회장, 한 사람은 부사관 출신이지만 시우로서 만나가지고 그 옛날 얘기 명확히 알고 있더라는 거죠. 부모님. 가끔 만납니다. 이게 이제 부사관학교냐. 이번에 국무 장군이 수도방에 사는 거 됐죠. 칠사단장 하다가 엊그제 진급 발표돼가지고 수도방에 사는 거에 가셨고요. 여기 우리 옛날 7군 단장 했을 때 사는 거니? 그 다음에 여기 참모차장님 있을 때 된 것이고, 그래서 참모차장님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계룡대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기념사 했던 거. 여기 육해 공군 주임원사들. 우리 이제 부사관학교 제가 우리 부사관 발전기금 명예 부이사장을 특정가지고 그때 기념사진 했던 거예요. 지금 육군 참모총장님, 일본 사령관이실 때 지금 진급해서 지금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금 하시면 제가 방금 이거 했던 건 그 병영 저변 실사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역사 자료가 우리 부산학교 국립역사박물관으로 기증을 합니다. 저희를 이 역사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 군 출신에서 가장 성공한 부산 CEO가 됐고요. 제가 작년에 그 한국인 대상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한 2시간 10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명 강의사도 아닙니다. 부사관 출신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우리 부사관들한테, 후배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움직이지만 요즘은 군에 있을 때보다 더 바삐 지금 군의 활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속을 우리 와이프하고 했습니다. 내가 정치 꿈을 줬고 우리 부사관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고 다만 얼마나 부대 발전기금을 하면서 오늘도 아까 그 사령관님한테 우리 부사관 발전기금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일부 소진금액이라도 해줬고 또 우리 후배들 한테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다만 30% 소화하고 이제는 큰 틀을 잡아놓고 재테크도 좀 관심 가져라. 사실 제가 사기 안 당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기 안 당하는 거 간단합니다. 아까 재테크 저기 인터넷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정부 채권 채무관까지 마십시오. 돈을 특히 군인 가족들은 뭐 사채이자 1부, 2부 뭐에 빌려주고 있으실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군무원님 저한테
1억을 빌려주면 제가 부자니까 돈을 빌려줘야 1억 빌려주면 내가 5부자 줄게. 1억만 빌려줘. 한 달에 50만 원 이자 줘줘. 한 달 이자 50만 원 딱 주고 제가 그 다음부터 원금 이자를 안 줘도 저한테 법적으로 돈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만의 차용증 쓰고 약속한 거는 둘만의 약속입니다. 예? 법적인 근거 없어요.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빌려줄 때는 내가 아쉬우니까 써가서 법원 옆에 보면 공중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든지 인증서를 받으세요. 안 그러면 화해조서를 받으세요. 그러면 받으면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에요. 만약에 돈을 안 줬다?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급여에 차압시킵니다. 차압시키면은 급여의 80%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80%를 주니까 내가 우리 집에 의식주 못해.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파산 신청하면 50대 50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넘어가요. 민사로 넘어가면 내가 돈이 없다가 내가 평생 내 봉급 타서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 돈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는데요. 이자 50만 원 원금 1억 언제 받아요? 죽을 때가 못 받아요. 그래서 차용증 쓰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빌려줄 때는 특히 여기 주면 잘 보세요. 하사 중사 사이에 돈 빌리는 거 맞습니다. 또 교묘하게 몇십만 빌려서 떼없는 안 준 사람 많습니다. 어? 생각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 요 밑에 주민들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채권 채무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 돈 빌린 사람이 아쉬우니까 그렇게 공정에 받아놓고 또 어떠한 임대차 계약 임대하는 것 같으면 화해해줘서 이 사람이 임대를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판단해가지고 왜 저는 그 많은 임대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냥 현상 유지한다고요. 장사 안 되면 옵니다. 임대를 깎아달라고 봐요. 어? 안 되면 월세 안 줘요. 보증금 다 까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사 못 가요. 그러면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놓은 화해조서는 법 판사한테 미리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안 주면 언제 명도에 가서 내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이게 사기 안 당하는 법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지금 계속까지 6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냐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온 우리 직원이 법무팀장이야. 민사 형사 전문 담당하고 아까 제 그 홈페이지나 스카이타운이나 제 이름 치면 제 전화번호 다 뜹니다. 어디로 보여요? 그러면 제가 인생 상담, 법률적인 거, 집안에 있던 거, 뭐 가정 파탄, 뭐 사업 됐던 것들을 보면 보세요. 제가 이제 갔다 오면 제가 일일이 명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고 씁니다. 그러면 갔다가 우리 이제 저 전주 복귀다 오면은 요즘에 젊은이들 카톡, 가스 막 입력하다 보면 다 떠요. 또 보면 그렇게 힘드는데 선배님 교육하는 거 보고 정말 꿈과 희망이 새로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법률 상담을 전화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군에 몸을 바쳐가는 사람입니다. 예. 예? 제가 저 재산 3분의 1은 군에 바쳐가고 가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3일 날 부사관 후원 음악회를 하잖아요. 장충체육관에서 의미 있게 제가 우리 군 육해공무원 12만 명예 부이사장으로서 그 김동신 전 국방장관이 명예이사장님, 정의성 육사 32기 문희 이사장님, 우리 저 정해천 중에서 좀 이사로 지금 하고 있고 장충체육관에 한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이사를 100명을 확보해가지고 후원 좀 받고 또 각급 부대에서 좀 후원을 받고 돈을 확보됐습니다. 우리 배우 이영애 재단에서 3억 5천만 원 주기로 하고 풍산에서 1억 주고 KB은행에서 1억 주고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장충체육관 5천명 모아놓고 가수 한 20명 옵니다. 그래서 이분 여기 우리 후배 중에서 아마 장충체육관 50명 있죠. 네. 그래서 거기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어디 가서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제가 한번 아파봐서 알기 때문에 정말로 건강 조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참 그 이야기 하다가 간단히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정말로 저는 그런 세상에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빛이 바래면서 쫙 빛이 열리면서
그 하얀 천사가 두 명 날라와가지고 부릅니다. 그 꿈을 3번 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면 안 된다. 육적으로 남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래서 참 군인이라는 것, 인내력, 끈기력, 강인한 정신력을 버텨가지고 3일 만에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건장해서 여러분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2시간 20분 동안 강연 듣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저 공간님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예. 제가 또 우리 사령관이 임기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령관님 보면 한번 다시. 지금 사실은 오늘 저녁에 사령관님 주관에서 사령관님 장교 부사관 전부 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에 사령관님 주관이 만찬을 합니다. 오늘 영빈 가서 하루 자고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엊그제 장군 진급 발표했었죠. 그냥 다 비틀어집니다. 또 이작사 사령부에서 갑자기 막 장군이 많이 진급하는 다음에 오늘 금요일날 인사회도 하고 저녁에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갑자기 비틀어서 오늘 많은 것을 부사관 상태로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저 고생했고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좀 우리 부사관들한테 멘토 역할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크게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충성!